정리력 카페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두루 실천하셨던 라디오님도 인생의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삶에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다. 계단을 빨리 오르내리게 될 정도로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빛나는 유라님도 제 의견에 적극적인 것에 표현하는 것에 적극적이게 되었어요라는 변화를 경험했다. 정리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 않지만 이건 역시 정리로 작은 성공을 경험한 나비 효과라는 생각이 든다. 칼 와이악 교수는 작은 성공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현실로 내려다 놓는다고 말한다. 동지를 만날 수도 있고 모르던 자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나면서 끊임없는 흐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리의 효과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리는 삶을 더 여유롭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만큼 바라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지금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정리를 하자. 정리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며 누구나 올바른 방법만 알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그렇게 의심했었다. 자신을 믿어보라. 이 책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재테크 관심 많으시죠?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부터 해라 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리만 했을 뿐인데 돈과 시간 그리고 의욕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소비를 권하는 사회에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은 정리 습관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를 내 인생에 장착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는 삶은 잔고 넉넉한 여유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생각에 확신을 심어줄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정리만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확언을 해주고 계시는 유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윤선현 저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책에서 가장 읽고 싶게 만드는 구절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 구절을 읽어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책에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 네네. 기억하고 싶을 내용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책을 읽고 네네. 뭔가 실천하는 건데 이 책이 정리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정리가 주는 효과,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조금 잘 정리된, 뭐 네네. 요약된 그런 내용이 이 문구에 있어서 제가 꼭 읽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정리라는 키워드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10년 전에 대단한 바람을 일으켰던 10년 전부터 시작하셨던 원조 정리맨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자님께 이 책을 쓰시게 된 그때 키워드로는 정리라는 말을 책으로 한 권으로 왜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쓰여야 될지 이게 굉장히 난감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걸 책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대단한 바람을 일으키셨던 그 계기가 뭐였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책 쓰기 만만치 않은 주제였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 어떤 학자, 네네.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정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공부를 가르칠 때도 너 뭐 좋은 직업, 뭐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이런 것들로 동기부여를 주듯이 네네. 뭔가 동기부여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고 사람들이 관심 있고 네네. 굉장히 필요하고 그쵸. 또 이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좋은 자극 요소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발견한 단어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네. 돈을 아낀다.
동기부여 이렇게 표현하는 되네요. 것보단 부자가 된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었고 네. 그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네. 정리가 주는 다양한 효과가 있겠지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네. 해볼 만하지 않을까? 아. 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주제를 좀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박한 키워드 정리. 우리 빨리 강의 들어보고 우리 삶도 좀 바뀌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책에서 정리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라면은 집을 치우고, 방을 치우고, 냉장고에 있는 먹지 않는 걸 버리고, 이거보다 좀 더 깊은 개념은 무엇일까?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정리와 인생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살거나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 어쩌면 변화 이런 걸 만드는 것이다. 사실 딱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이 정리라는 단어를 제 나름 이제 해석을 했고 사람들한테 정리가 주는 유익이나 만족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한 것도 있고 또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지 않은 건 무엇이냐면 정리를 하면 뭐가 좋아진다? 정리를 하면은 어떤 것들이 생긴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효과나 기대보다는 사람들한테 정말 정리를 무엇 또 어떻게 이것들로 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도 정리가 좋다,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어떤 좀 긍정적인 변화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부자 있으세요? 사돈 혹은 친구, 네. 그럼 부자도 있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가 살면서 경험한 터득한 혹은 책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봤던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사실 가라는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하여튼 제 삶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큰 돈 혹은 좋은 집, 멋진 차 이런 부자가 되는데 실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갈망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저도 많이 고민했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또 정리니까 이 정리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 중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리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저는 오늘 3가지를 준비했는데 키워드입니다. 정리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정리 재테크. 들어보셨습니까? 네. 재테크는 들어봤는데 정리는 들어봤는데 정리 재테크는 뭘까? 두 번째, 돈과 부자는 너무 연관성이 있으니까 돈을 정리하는 방법. 세 번째는 우아한 삶입니다. 네, 좀 땡기는 주제인가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부자들의 특징 또 여러분들이 정리로 인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를 키워드를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통제와 가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제가 다양한 집들을 다니면서 정리가 안 되는 모습들을 보고 저도 느끼고 또 이유를 또 이제 물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정리 안 되는 집들 또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이다. 우리 집보다 좀 더 낫다. 이 정도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너무 편하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물건이 적습니까? 많습니다. 얼만큼 많냐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일 수 있고 통제를 벗어나 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사실 쉽게 버리긴 어렵습니다. 예. 누가 준 거, 내가 돈 주고 산 거, 이게 뭐 값어치를 떠나서 또 같이 머문 시간이 오랜수록 그 물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생기고 그거 하나 버리는 것이 마치 죄처럼 느껴지거나 큰 잘못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정리를 실천한다는 건요, 심리적 장벽부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욕심의 한계가 없듯이 사실 이 한계치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고 설정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처럼 많을수록 좋아, 다 있어야 돼, 살 수 있을 때 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물건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에 젓가락은 몇 개면 적당하지? 네. 젓가락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미니멀리스트처럼 딱 한 개면 될까요? 미니멀리스트들 집들이 같은 거 할 때 꼭 숙제를 내준대요. 집에 있는 젓가락 가져와야 돼. 왜? 우리 집에 뭐가 없어요? 젓가락 내 거밖에 없어. 예. 그런데 여러분들 미니멀리스트로 살지 않잖아요. 젓가락 몇 개 있어요? 내 것도 있고 우리 가족 것도 있고 뭐 손님이 수십 명 올 정도로, 예. 사실 적당하게 있다는 개념 자체는 좀 모호할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있는지 대부분의 분들은 모를 거예요. 예. 뭐 새로운 살림을 장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서 한 10개만 주세요 그랬으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모르시죠. 예. 사실 뭐 젓가락 개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한정된 공간 내에 어떤 시간적인 거든 또 금전적인 거든 어떤 제한 범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실천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물건이 엄청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시로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면 이사예요. 제가 정리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굉장히 많은 전화가 걸려오는데 걸려오는 전화의 50% 이상은 저희 오늘 이사 왔어요. 지금 이사 온 지 3일 됐어요. 한 달째예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사 전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정리를 해 두셨어야 됐는데 바쁘셔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또 요즘처럼 막 더우셔가지고 정리가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온 거예요. 예. 고스란히 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가지고 어딘가 둬야 되는데 현실이 뭐예요? 둘 데가 없습니다. 그런 집 가보면요, 박스 채 있어요. 수십 개의 박스가 막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일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옮겨왔던 물건들 중에 분명히 버릴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별해서, 예. 이제 많이 물어보죠. 이거 버려도 돼요? 이거 버릴게요. 이거 몇 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선별하는데 그렇게 버려지는 양이 어느 정도로 많아지냐면 제가 이게 톤 단위로 톤 단위로 나오거든요. 네. 기억 남는 집은요. 최근에 5톤으로 이사 온 집인데 버린 물건은 자그마치 3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사 비용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사실 이 3톤의 물건은 불필요했던 쓸모없었던 물건일 수 있고요. 자, 그 물건이 이게 무슨 곰팡이처럼이든 혹은 이렇게 무슨 화단의 꽃처럼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돈 주고 대부분의 것들은 샀던 것이죠. 물론 값어치를 다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계산하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날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환경적으로는 좀 제 일이 조금 다 맞지 않는 일일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물건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희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 정리가 안 된대요. 물론 계기가 있었겠죠.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집에서 아버지의 유품 중에
뭐라고 말씀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귀한 게 없어졌대요. 집에 도둑이 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당장 뭐 찾아드릴게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솔루션을 제안드렸습니다. 재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서랍을 열고 그냥 하루에 한 칸씩만이라도 무엇이 있고 얼마나 있고 뭐 몇 개가 있고 이걸 하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집이 넓으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숙제를 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혹은 잘 진행 중이신가요? 근데 그분이 아니요. 바빠갖고 뭐 하느라. 제가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외에 계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 골프장에서 나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공 때리는 소리 같은 거. 이분이 지금 골프 치시느라고 제가 드린 숙제를 물론 이거를 뭐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왜 안 하셨지?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연락드렸더니 이게 좀 안 좋은 일인데 교통사고가 이렇게 좀 나가지고 다리를 좀 불편해서 그러니까 밖에 못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드렸던 숙제를 하셨고 불과 며칠 만에 물건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유품처럼 귀한 물건이 사라지진 않겠죠. 제가 드렸던 것은 그 물건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통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집에 대한 자신감, 집에 대한 자부심, 또 물건에 대해서 씀씀이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실천은 재고조사인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3가지만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인데 그 중요도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자주 쓰는 거, 수시로 쓰는 거, 사용 빈도가 높은 것. 세 번째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쓸 수 있는 혹은 먹을 수 있는 것, 기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니까 그 3가지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 3가지를 다 하는 것보다 첫 번째 중요한 것도 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은 사용 빈도. 이렇게 하시면 물건에 대한 정리에 대한 개념도 생기게 되고 굉장히 이거 굉장히 신선한데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부자들은 물건이 많고 뭐 비싼 물건이 많고 이거보다 뭔가 좀 재테크 개념으로 돈을 접근하기 때문에 일단 샀으면 두는 게 아니라 많이 씁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는 보통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쓰느냐? 제가 많이 가보니 또 많이 해보니까 실제 사용하는 물건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잘 통제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자유 사용. 좀 많이 쓰시는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요즘 이제 이렇게 뉴스 보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 무슨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오래전에는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냥 작년이랑 또 올해랑 또 다르고 또 내년이 또 불안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최근에 우리나라 아파트 시세 이렇게 검색해보고 또 이제 주로 이렇게 이 서울 지역 보니까 4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현실이 뭐예요? 우리가 이 한 평을 살기 위해서 4천 이상의 돈을 투자하는데 보통 이 한 평 정도의 공간에 뭘 두고 있냐면 쓰지도 않는 물건을 두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러닝머신 같은 겁니다. 러닝머신. 자, 러닝머신은 크게 2가지 용도로 활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운동, 두 번째는 빨래 건조대. 이불 같은 거 막 널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오히려 건조대는 무너지는데 러닝머신은 빨래 아무리 넣어도 안 무너지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라. 근데 러닝머신 사는데 100만 원 넘거든요. 그거를 두기 위해서도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한 평 이상 필요한 곳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쓰지도 않는 물건을 둔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으나 어쩌면 공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런닝머신처럼 커다란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별것도 아닌 물건처럼 굉장히 작고 사소한 물건일 수 있지만 우리 첫 번째 키워드였던 재고파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건 이제 뭐 둬야 되는구나. 이거는 굳이 둘 필요 없는 물건이라는 것에 대한 이 판단을 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애매하다라고 하는 물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자, 성원선언문 우리 결혼할 때 이렇게 한번 읽거든요. 네, 성원선언문.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결혼할 때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로맨스 진하게 했던 남편과 결혼할 때 읽었던 성원선언문이 정리하다 나왔습니다. 자, 이거 버려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판단은? 예, 졸래. 안 돼요. 예. 자, 네, 답이 있지는 않아요. 카드 약관. 이게 이제 우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카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때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카드 약관. 이거 한 번쯤 다 읽지 않아요? 예,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독서하듯이 수시로 읽잖아요. 네, 봐야 되고 또 애워야 되고 막 그래서 자,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쉬운가요? 아유, 버려도 됩니까? 자, 우리의 귀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주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두면 나중에 엄청나게 비싸게 팔릴 수도 있고, 이 아이가 거의 뭐 피카소야, 거의. 이게 보니까 박물관 차릴 것 같은 거죠. 나는 이제 노후가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애가 영특해갖고 그냥 선을 하나 걷는데도 특별해. 자, 이 작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엄선. 네. 예,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실 뭐 이건 버리세요. 이건 꼭 버려야 돼요. 자,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 네,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못 버리고 왜 안 버렸냐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제가 4가지 기준을 제안하거든요. 첫 번째, 필요 없는 거. 자, 카드 약관을 받았는데 볼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버린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 관심 없는 거. 네. 이제 뭐 그냥 이 성원 선언문 같은 거 남편에게 관심 없고 이게 아니라 배우자에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그 종이에 관심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버릴 수 있죠. 네. 목적. 네. 보니까 우리 애가 피카소가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당연히 버릴 수 있다. 행복. 물건을 보고 있으면 좋은 기분이 들고 뭔가 만족감이 아니라 불편해요. 막 뭐가 싫어. 그러면 당연히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해당되는 것 얻는 것 하나라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필요를 한번 정리해 볼까? 오늘은 목적을 정리해 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 이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 이게 몇 평인데 집구석이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한 평에 막 4천만 원 넘는다고 그랬는데 자, 근데 정리를 해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밝은 집이었어요? 이렇게 넓은 집이었어요? 자, 그냥 원룸이라고 해도요, 정리를 하면요, 괜찮다. 왜냐면 우리 집 보러 다니면 이 빈집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야, 이거 괜찮다. 근데 이제 이사 가면 가구 들여놓고 또 바닥에 뭐 러그 깔고 이러면서 뭔가 막 빛도 차단되고 굉장히 어두운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좋아진 그런 집들을 많이 봤는데 저의 표정도 밝고 힘들었지만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표정, 바닥도 웃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실천할 땐 아까 필요, 목적, 관심, 행복, 잡동산이라고 해당되는 물건인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을 그냥 통칭할 때 잡동산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물건을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3가지로 제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면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하루에 한 칸씩이라도, 하루에 1%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중에 한 15분 정도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두는 것보다는 사용을 해라.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필요 없고 목적 없고 관심 없고 행복 없는 물건이 있다면 잘 버려야 된다.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버리는 건요. 그냥 오늘만 하고 뭐 몇 개만 하고 아니라 평생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한 개씩 하면 평생이면 굉장히 많이 버릴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가치, 투자. 자꾸 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시냐? 가면 사고, 보면 사고, 땡기면 사고, 배고프면 사고, 싸면 사고, 누가 사라면 사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냥 빈손으로 집에 들어오는 게 어색하셔서 꼭 어딜 들리셔서 오시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방앗간에 참새가 들렸다면 우리는 갈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케아의 창업자 잉글바드 캄프라드라는 분입니다. 이분 스웨덴 분이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분이 수십 년 된 볼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구두쇠였대요. 예, 사실 구두쇠라는 의미보다 이분이 이 차를 탔던 이유가 뭐였냐면 편한 차였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부자인데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이름 되면 와 그런 차들 엄청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데 아니 이게 막 오래된 차를 타셨던 거죠. 그분에게 중요한 건 뭐죠? 좋은 차, 비싼 차가 아니라 편한 차가 좋았던 거예요. 제가 이 아는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이니까 저한테 뭐라고 불러요? 오빠! 옷 정리가 안 돼.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뭔가 명쾌한 솔루션을 줘야 됐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지 마. 오늘부터 1년만 사지 마. 그 친구는 늘 옷을 좋아해서 가서 한 벌만 사요? 그냥 막 사와요. 예, 이렇게 좀 돈도 많이 벌어서 돈을 막 이제 좋은 옷 사는데 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는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사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사거나 쇼핑이 너무 훈련되지 않아서 중독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사기 위해선 제가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재구매, 썼던 걸 사라, 아는 걸 사라, 적정 재고 필요한 만큼만 사라. 세 번째, 그냥 간 김에 본 김에 사지 말고 사는 날을 정해놓고 사라. 너무 과하게 사시면 일주일에 한 번은 사지 않거나 혹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쇼핑하는 날로 만들거나 그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사야 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녹즙기 같은 거 막 많이 사시는데 집에 믹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 쓰셔도 되고 혹은 저거 사면은 뭐 할 것 같으라고 했는데 사용하는 자체만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수소문도 좀 해보시고 이게 이제 요즘 오픈마켓이든 이런 데 많이 파니까 그냥 왠지 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오픈마켓만큼 많이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뭔가 물건 이렇게 판매하는 중고물품 이제 땡땡 마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흔하게 나오는 물건들은 왠지 사람들이 썼더니 샀더니 별로 뭐 아니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내 물건을 쓰시라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소비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한 달에 그동안 몇 개를 또 얼마를 샀지에 대해서 씀씀이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막 사지 마시고 쓸 걸, 쓸 만큼, 쓸 때. 그래서 물건을 쉽게 사기보다 저는 느리게 사기 혹은 불편하게 사기 요거를 한다 보면 쇼핑에 대한 좋은 삶을 습관들을 바꾸게 되면서 좀 더 삶을 우아하게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정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제 눈으로 경험을 했어요. 저 역시도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저희가 이제 대식구가 살거든요. 식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살면 누가 가장 행복할까? 네. 뭐 답은 있겠죠.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딸이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손뜨개질 배우고 할아버지한테 한문 배우고 집에 항상
같이 있어줄 사람도 있고 돌봐줄 또 가족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즐거운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혼자 사지 마시고 식구를 늘리세요 이게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은 뭐 사람이 사는 그러니까 가족이 사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뭐 부자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여기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도 오늘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고 실천 방법들 몇 가지 소개해드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이 정말 우아한 삶, 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집, 정말 자랑하고 싶은 집, 막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 집, 이런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저의 어떤 이야기나 또 제가 제안드렸던 방법을 가지고 실제 실천을 하셔서 집에 정리된 모습을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죠. 또 그냥 누구나 이런 것들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된 공간을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 같은 거를 좀 기울이시는 그런 이런 강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키워드가 정리라는 항상 마음속에 숙제처럼 남아있는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게 정리에 대해서 접근하고 강의 다 듣고 났는데 제가 긍정의 에너지가 막 생긴 것 같은 오늘 하시는 건가? 오늘 정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2010년부터 정리 사업을 시작하셨죠? 네. 예, 그때는 아무도 그게 뭐야, 그게 왜 사업이 돼?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8년 정도 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2010년부터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아니라 네. 2002년부터 들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뭐 빠르셨네. 가까운 친구들은 야, 그거 엄마가 하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왜 뭐 청소하려고 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는 더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 그럴 좀 것 약간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지금 10년 넘게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네. 별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게 정리란 키워드로 책을 딱 쓰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빵 터졌었단 말이죠. 네, 2012년이었죠. 예, 그만큼 사람들한테 숙제 같은 문제를 핵심 키워드를 잘 건드리신 거 아닐까 그래서 싶거든요. 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출판사 분들 중에 이게 좀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그럴 라고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유명 저자도 아니었고 그쵸, 첫 또 책이죠. 키워드 자체도 굉장히 좀 애매한 네, 이렇게 좀 이슈됐던 막연한. 키워드가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적차게 막 뜨니까 이게 이제 기획을 잘한 거냐, 뭐 정말 내용이 좋은 거냐 이러면서 이슈가 많이 되었다는 얘기 듣고 네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10년이 흘렀는데 그럼 지금의 정리는 또 예능 프로그램으로 나올 정도로 정리란 키워드가 핫한데요. 네. 예, 지금 주력 사업은 어떤 건가요? 어떻게 성장했나요? 지금도 이제 정리 관련된 사업 예전에 했던 모습과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네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연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륜이라기보다 이제 사업에 대한 경력이 생기니까 네네. 옛날에는 굉장히 뭔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이런 것도 사업이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전 정리랑 많이 좀 연결시키는데 네. 사업 역시도 그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사업적으로 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이미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전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필요한 거, 네 거기 안에서 이제 어떤 보이잖아요, 돈이.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것들이 좀 더 보는 감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는 부모님의 집 정리라고,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 집 정리 너무 때문에 중요하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회사에 맞아요.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이제 집에 찾아가서 정말 이렇게 좀 대화하며 네. 편하게 집을 좀 이렇게 좀 간소화시킬 수도 있고 또 안전이나 건강 같은 걸 위해서 정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계속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 되게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그러네 하는 딸깍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네. 전 큰 욕심은 아니더라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예,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사실 누가 내 집을 어떻게 정리한단 말이야. 뭘 버리고 뭘 취하고 선택과 집중을 남에게 어떻게 맡기지 짐 정리를. 그렇죠. 네. 이게 너무 막연한 일이고 게다가 이걸 돈을 주고 해? 이건 정말 그 내 직무유기인 것 같고 나의 해야 될 네.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인 것 같고 해서 산업군으로 비즈니스화 될 수 있다라는 건 상상을 못 했었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정리 의뢰를 하고 큰 효과를 봤다는 분들을 주변에서 꽤 만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10년이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주로 어떤 분들이 의뢰를 하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창피하셔서 네. 또 뭐 이걸 또 돈 주고 네네. 이런 분들은 저희 회사의 고객은 아니시고요. 네네. 네. 하고 싶은데 진짜 아파서 네네. 두 번째는 나도 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안 돼서 네. 그리고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아까 이사와 관련될 수도 있고 뭐 주말에 손님 오신다. 네. 좀 젊은 분들 중에도 저희 회사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좀 이거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시부모님 올라오신다. 이게 자주 안 오시니까 네, 이게 네. 살다가 갑자기 응급조치가 필요한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사실 이게 범용적인 서비스는 될 수 없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단기간에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주부들 중에 프로주부 중에 네. 정리의 프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예, 기가 막히게 주부 경력을 갖고 계신 오랜 주부 경력을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는 정리 쪽으로 탁월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네.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강의 듣고 방송 보다가 내가 저 직업을 할 수도 있겠다. 네. 나도 해볼 수 없을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저 갑자기 직업은? 막 회사에 엄청나게 전화가 올 것 같은 그런데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네. 한편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제가 네.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많이 받으시죠. 네. 예. 거의 뭐 직업 상담사와 거의 비슷하게 전화를 많이 받는데 네. 이 정리하는 일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뭐 전화하지 마셔라 이게 아니라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리를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분들이 버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수익이 이게 뭐 딱 월급처럼 정해져 있는 수익이 아니고 프리랜서처럼 일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리를 좋아야지만 수익이 좀 적어도 네, 견디고. 또 그냥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오래 할수록 경력도 실력도 쌓이기 때문에 그쵸, 수익은 그쵸.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집 정리는 집에서 그냥 샤부작이든 아프면은 좀 힘들면 좀 쉴 수 있는데 이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쵸, 어디서 직업이니까. 앉거나 정말 물 한 잔 어깨 편하게 먹긴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8시간, 뭐 많으면 12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럴 그렇기 것 때문에 같아요. 체력도 어느 정도 좀 돼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다양한 어떤 직업마다의 특징이 있겠지만 이게 좀 단어로 표현하기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센스, 감각 있는 분들이 이걸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력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정말 뭔가 내가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이런 도구 같은 게 더 이 집에 적합할 것 같아. 이건 감각으로 키워지고 센스가 네, 있는 네, 분들이 네.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뭔가 정리해서 제일 가슴속에 무겁게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 댁 갔다 와서 온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을 네. 때 제가 빵 터졌거든요. 저기서 듣다가 강의 듣다가 진짜 부모님 댁은 버리는 것도 설득하기 쉽지 않고 네. 정말 산같이 쌓여 있는 경우들이 부모님이 짐에 쫓겨서 잘자리를 옮겨 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받을 때도 많은데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시고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상상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자녀분들이 특히 전화를 많이 주시는 때가 5월이에요. 네. 가정의 달 뭐 이런 것 때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서 또 명절 끝나면 네네. 전화가 또 엄청 옵니다. 뭐 이렇게 시골 갔는데 엄마가 못 버리셔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고 왔다. 혼자 이렇게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두고 왔다 이렇게 하시는데, 부모님이 정리를 누군가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거부하시거나 네네. 뭐 알아서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키워드는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뭐 버려야 돼 엄마, 아버지 이거 좀 뭐 이런 거 왜 가지고 왜 주셔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아까 제가 건강, 안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노후 생활을 하다 보면 집안에서 이렇게 거동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공간에 그쵸. 대한 확보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이 집에서의 사고 중에 하나가 넘어지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골절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전적인 측면이든 또 오래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약 같은 거, 보조식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설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버리셔야 돼요. 이거 왜 두셨어요? 라는 그쵸. 표현보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거의 중요하다. 좋은 이런 방법인 것 설득으로 같네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는 서비스는 그냥 하루 만에 뭐 하지만 네. 좀 오랜 시간에 설득도 저희가 좀 해드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 중요한 공간만, 예를 들면 네네. 냉장고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아, 네, 아.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 집 정리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 방송 보시면서 오른발 왼발 저리신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찔리고 당장 뭔가 해결을 해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말씀은 시원스럽게 다 맞는 말씀 하시는데 난 어쩌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요령? 네. 뭐 이런 걸 한번 비결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정리법 중에 하나가 네. 클린 스팟, 영어로 클린 스팟은 이제 그 해석을 하면 그냥 깨끗한 지점, 어떤 공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도 몇 군데 공간 중에 클린 스팟을 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식탁입니다. 식탁을 맞아요. 클린 스팟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면 안 되는 거, 뭐 지저분한 걸 수도 있고, 거기 적합하지 않은 거죠. 식탁에서 이렇게 주로 식탁이 제일 많이 쌓이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막 이렇게 휴지도 올라가 있고 양말도 있고 이렇게 별게 다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거기부터 클린 스팟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뭐 한 평 정도 되겠죠. 네네. 네, 뭐 큰 4천만 원어치. 한 2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래도 뭐 이 정도 공간을 정리하는 거죠. 아까 알려드렸던 방법인 거죠. 쓸모없는 거 네. 옮기든 뭐 버리든 한 개라도 버리든, 그럼 언젠가는 클린 스팟이 될 텐데, 집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이 한 공간이라도 깨끗하게 정리되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클린 스팟을 만드시는 거죠. 네. 조리대, 책상 위, 하나씩. 침대 위, 뭐 소파,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집 전체까지 아니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딱 그 한 공간만으로도 만족스러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정리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해야겠다, 집 정리를 마음 먹고 해야지 하고 나를 잡는 것보다 네. 한 스팟 한 스팟씩 네. 클리어 해나가면서 정리해 나간다면 집이 정말 그 막막하던 생각이 조금 더 구체적이 되고 그렇죠. 해결이 될 것 한 같은 평씩. 생각. 한 평씩 4천만 원씩 해결한다라는 네, 마음으로. 4천만 원 벌었다, 아까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쓸데없는 걸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너무 재밌네요. 저는 첫 번째 스팟으로 책상을 정했습니다.
제 책상에 책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아직 책꽂이로 못 그쵸, 걸어가서 예. 걔네가 발이 있었다면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에게 정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비결을 알려주신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저분한 공간에는 마이너스 에너지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가득 찬 공간 그리고 쌓여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요. 이것만 비우기만 해도 마이너스 에너지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이 반듯하고 깨끗하면 일의 효율도 늘고 그리고 조금 더 밝은 긍정의 에너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만한 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흥미진진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